여러분은 압박감을 받는 상황에서 당황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차분한 편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당황하고 조급해질 텐데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황이 꼬였는데도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이요. 심지어 자기가 늦었는데도 잘못을 금방 인정하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뭔가 당당하고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높아 보여요. 또 아쉬울 게 없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주는데요. 저는 당황하면 막 허둥대는 편인데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좀 여유로워지고 싶고 저런 태도를 담고 싶다고 늘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유로운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관찰도 해보고 책도 읽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여유로운 사람들의 마인드와 태도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빨리 움직여야 성공한다고 믿곤 하는데요. 그런데 여유 있는 사람들은 속도는 성공의 척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여유롭다고 해서 모든 면에서 느긋한 것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합니다. 무조건 빨리 달리기보다 자신만의 속도를 찾을 줄 아는 거죠. 언제 가속해야 하고 언제 멈춰야 할지를 알고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요. 일할 때는 필요한 속도로 막 몰입하지만 쉴 때는 과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느긋하게 자신을 충전합니다. 이들에게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페이스를 조절하며 달리는 마라톤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능력을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는 자신의 욕망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삶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자신만의 속도를 유지하며 성공한 많은 유명인들의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진행했던 독서 모임에서 고명한 작가의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욕망하기 전에 능력을 키워야 한다. 고명한 작가는 자신을 슬로우 스타터, 느린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런데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 자신의 능력 안에서 차근차근 성장했고 결국 행복을 찾았습니다. 주변의 속도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욕망보다 능력을 앞세우는 삶을 선택한 결과죠. 저는 이 부분이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외부 속도의 경쟁에 너무 쉽게 휘둘리기 마련인데 자신의 속도를 알고 그걸 그대로 묵묵히 해나간다는 점에서 말이죠. 저는 이걸 속도를 조절하는 조종사 같다고 비유하고 싶은데요. 비행기는 이륙할 땐 가속이 필요하지만 구름 위를 날아갈 땐 속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죠. 심지어 고요한 밤하늘을 날아갈 땐 자동항법 장치에 맡기고 조종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볼 여유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모든 순간에 전속력으로 달릴 수는 없고 때로는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다음을 준비하는 비행의 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연료가 바닥날지도 모르니까요. 워런 버핏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버핏은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독서와 사색에 투자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필요한 순간에만 가속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삶을 멈춰서 생각하는 데 에너지를 씁니다. 이런 태도가 그를 성공으로 이끈 이유 중 하나겠죠. 여유 있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의 2번째 공통점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은 자신을 정리하고 내면의 힘을 다지는 시간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요. 혼자 있을 때의 침묵과 사람들과의 있을 때의 침묵 2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혼자 있을 때의 침묵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이나 불안감을 느끼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지도 않는데 TV를 켜놓는다거나 유튜브, 쇼츠, 릴스 같은 짧은 콘텐츠를 반복해서 보는 행동들 말이에요. 하지만 여유로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의 침묵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의 균형을 잡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명상을 하며 하루를 준비하거나 하루 중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 책을 읽거나 또는 가만히 앉아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일기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면의 소음을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침묵은 고독과도 닮아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그의 철학에서 고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이 지상의 재화는 고독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
그에게 고독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독할 때야말로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히 들여다볼 수 있죠. 혼자 있는 침묵은 자신의 내면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며 여유로운 사람들이 내면의 강인함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그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침묵은 어떨까요? 대화하다가 공백이 생기면 어색해서 막 말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침묵을 억지로 메우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침묵은 상황을 관찰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이 정말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차분히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백을 어색하게 만드는 건 말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을 채우기 대신 신중하고 의미 있는 소통을 선택하는 거죠. 침묵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숨을 고를 시간을 준다는 건 진짜 대화를 주고받는 것, 그러니까 말의 교환이 아니라 오고 가는 소통으로 여긴다는 뜻이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태도는 충분히 배려와 존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로운 사람들은 침묵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공백이 불편해 보일지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확신은요, 차분한 태도와 표정으로 나타나서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편안한 마음에서 자연스러운 안정감이 느껴지고 이런 안정감이 곧 여유로 보이는 거예요. 여유로운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사람들과 있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보여주며 침묵의 가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들은 여유로워 보이기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침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유로운 태도가 형성된 거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자신만의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치 깊게 뿌리 내린 나무처럼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에 휘둘리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군가의 비판 한마디에 자존감이 내려앉거나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자신을 비교하며 조급함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같은 문제를 마주해도 여유 있는 사람들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외부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신념과 목표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삶의 의미를 기반으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외부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유시민 작가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다시 일어나 스스로를 치유한다. 이 문장은 삶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상처를 받아도 스스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다면 자신의 내면에서 다시 설 수 있는 에너지를 찾습니다. 삶의 중심이 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도 할 줄 압니다. 내가 이걸 왜 견뎌야 하지? 이것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가?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는 뭐지? 그리고 자신만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내면의 중심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로서 겪었던 수많은 외부의 압력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과 이성,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일기 명상록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삶에서 너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들로 인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네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너의 판단과 행동뿐이다. 이 말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듯해요. 그는 외부의 소음이나 혼란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과 평온,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스스로의 신념과 중심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었을 거예요. 내면에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면이 안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더 차분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거든요. 무게중심은 여유 있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여유로운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삶의 속도를 조절할 줄 아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느리다면 그 느림을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페이스를 조율하며 상황에 맞는 속도를 찾는 능력이죠. 두 번째는 침묵을 불편해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든 함께 있을 때든 공백을 억지로 채우기보다는 그 공간을 비워내고 여백을 남기는 법을 아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꼭 필요한 말을 준비할 수도 있죠. 세 번째는 자신만의 무게중심을 지키는 힘이었어요. 이건 앞에 두 가지 공통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지 명확히 알아야 그 신념을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힘, 무게중심이 생기고 이 무게중심이 있기에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침묵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여유로운 사람들의 마인드와 태도를 함께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럼 명상록의 한 구절을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모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고요하고 평안하게 쉬기에는 자신의 정신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